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오늘은, 신금 일간분들, 신금 일간분들, 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아왔는데, 자,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최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걸음씩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일단 감사 말씀 드릴게요. 신금 일간분들, 제가 그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서 좋아요나 이렇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최대한, 스스로 셀프로 이제 사주를 보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두고두고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정도로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신금 일간 분들은 이렇게 6분이 계신데, 자, 보죠. 신묘. 좀 오늘 조금 약간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신사일주 계시고, 그 다음에, 신미일주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유일주 계시고, 그 다음에, 신해일주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축일주 이렇게 총 6분이 계신데요. 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고, 오른쪽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제가 나눈 이유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별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두 종류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집중해 주세요. 이 사화하고 미토를 보시면 이거는 계절적인 감각으로 여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화국을 형성합니다. 화국.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해자축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해자축 일주는 어떤 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수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일단 높죠. 왜냐면 태어난 일주 자체가 이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화하고 미토, 그 다음에 해수하고 축토는 수국, 그러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계절적 감각에 있어서 겨울에 해당하는 수국을 형성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사화하고 미토는 여름 화국을 형성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 묘 있죠, 이 묘, 신묘도 이게 이제 목생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목생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디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죠? 화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금은 금생수의 개념에서 수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1차적으로, 신묘, 신사, 신미일주분들은 신사, 신미일주분들은 화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6글자하고 대운이 이런 경향성을 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스스로 사주를 들여다보시면 자기 사주를 들여다보시면 6글자하고 대운을 보시면 이렇게 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신해, 신축 일주분들은 수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건 금생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을 형성할 가능성에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네요. 자, 결론이죠. 국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하나는 왼쪽은 화국을 형성하실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6글자와 대운을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수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겠죠. 나눈 이유가 중요하죠. 나눈 이유. 이렇게 나눈 이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신금일주분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글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일주가 있는 거고 여기 나머지 6글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운이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태어나시는 건데, 자, 이 부분 볼까요?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이 부분이 어느 자리죠? 월지죠. 월지는 계절과 상관이 매우 계절과 매우 관련성이 높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인데, 자, 이 월지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편하거든요. 제가 이 월지에 자,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정사, 그 다음에 병호 또는 정미, 이런 식으로 3개를 한번 샘플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제가 정사를 넣어볼게요. 정사, 이런 식으로. 정사.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한번 제가 병호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경우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세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사 월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월지는 사를 깔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분은 이 자리가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월지 자리가 이미 화를 강한 이게 이제 이 지장간에 병화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병화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사화에는 병화가 잔뜩,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양중양이에요. 그리고 화 기운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거죠. 그러면 자, 이 4하고 5가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죠? 화국이 이루어집니다. 강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오죠.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묘일주분이 이렇게 있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목생화가 되면서 다 화국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 해수를 깔고 계시는 분이라면, 신해일주라면 아무래도 이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도 이 화국과 견제가 가능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영향을 덜 받으시겠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금일간 분들이 어떤 사주를 보실 때 일단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신금일간뿐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은 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하셔서 계절 감각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하고 이제 접목이 들어가는 건데, 좀 이런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나눠보세요. 오른쪽하고 오른쪽 4개하고 왼쪽 4개를 나눠보면 오른쪽에서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죠. 지금 자, 정하고 병이 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기죠. 화기. 그 다음 밑에는 사하고 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국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화의 세력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일간 자체를. 자, 만약에 신금일간 분이 오른쪽 부분에 화국이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자, 신묘, 신사, 신미일주 분들은 그 화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반면에 신유, 신해, 신축일주 분들은 그 화국의 영향을 좀 덜 받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주를 셀프로 들여다보실 때 이 화국이 형성되어 있긴 있어. 그런데 내가 밑에 뭐를 일지에 뭐를 깔고 있지? 이것도 파악을 하시면 서로 균형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파악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신묘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신묘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누가 더 균형점이 많이 깨진 상태인가요? 신해일주는 아무래도 견제가 가능하죠. 이쪽에 있는 화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게 왜냐면 해수니까, 이게 수기운이기 때문에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주의 본질인 균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해수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묘를 깔고 계셨다, 묘나 만약에 사를 깔고 계시거나 미를 깔고 계셨다,
이 세 분은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네 글자가 화국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자신이 신금일주분이시지만 깔고 있는 일지 자체가 묘목이나 사화, 미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화국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해수와는 달리, 해수를 깔고 계신 분들과는 달리 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화를 도와주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글자가 화국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그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청년,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장년에 이르기까지 중년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50세 전까지는 다 화국의 영향을 크게 받겠죠. 이분은.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를.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 계절적인 측면에서 여름은 좋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러면 신금일주도 여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달리 말하면 화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여름이라는 계절은 만물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뭔가 이렇게 모든 생명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좋은 시기라고 나는 들었거든. 근데 신금한테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금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신금일간 분들과 여름의 성향을 띠는 화의 그 관계성,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과연 이게 좋게만 볼 것인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십성도를 안 그릴 수 없는데 십성도에서 간략하게만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 여기에 이제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은 항상 어떻죠? 열에 약합니다. 열에. 그러니까 여기서 관성이 되겠죠. 여기서 화가 이제 관성인데, 자, 신금은 어때요? 완결된 형태이고 마치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열을 극심하게 받게 되면, 즉 화기운 관성을 극심하게 받게 되면 마치 그것이 녹아내리듯이 보석에 다 만들어진 보석에 열을 더 이상 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이치와 같은 건데, 신금일주분들이 관성에 대해서는 신금일주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인데 관성의 견제를 받게 되면 마치 완결된 보석에 필요 없는 열을 가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그럼 이 관계가 나오죠. 신금일간과 화의 관계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 부분을 볼까요? 다시 제가 처음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명식을 보면, 만약에 해수가 아니고 묘목이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묘목이나 사화나 미토를 깔고 계신 신금일주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 지금 화국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직장 생활을 잘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빨리 하시겠지만, 빨리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빨리 잡는 거죠. 직장을 빨리 잡지만 그 직장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자녀분이든 아니면 본인이시든 간에 이분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세, 45세에서 50세 정도 될 때까지 무조건 이 자녀분이시든 본인이 되시든 간에 이 사주를 만약에 이런 형국을 갖고 계신 이런 구도에 있는 사주이시라면
첫째도 스트레스 관리, 둘째도 스트레스 관리, 셋째도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쌓였던 스트레스를, 왜냐면 신금일간 분들 자체는 이 음간이기 때문에 음이거든요. 음에 해당하는 음간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 스트레스 표출을 제때제때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죠. 이거는 일간의 특징인데, 이런 일간의 특징을 갖고 계신 신금 일간 분들이 만약에 원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태어난 6글자나 7글자가 되겠죠. 원국에서 화기운이, 즉 여기서 관성입니다. 화국이라는 건 관성이 강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짜여진 사주의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본인이시든 항상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가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하게 될 수 있어요. 직장에는 직장도 빨리 잡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확률이 높긴 하지만, 빨리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고 해서 오래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큰 조직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큰 조직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죠? 묘목을 깔고 계시고, 사화를 깔고 계시고, 미토를 깔고 계신데, 오른쪽에 관성, 즉 화국이 강하게 짜여 있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은 일찍 들어가시고, 좋은 직장, 큰 조직에 있는 직장에 들어가시지만, 그럴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렇죠? 음간이시기 때문에, 신금일간 자체가 음간이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표출을 잘 안 하시고, 자기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제때제때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무의식적으로 쌓여서 순간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흔한 말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되게 훌륭한 아들, 딸이시겠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는 건 아닌지를 항상 캐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하나 있죠. 지금 저는 사주를 완전히 뜯어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안 쓴 개념이 있죠. 대운이란 개념을 안 썼죠. 만약에 대운에서, 만약입니다. 이거는, 개해, 그죠? 개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든지, 임진, 진토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신다면, 대운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신다면, 아무리, 관성이 강하게 들어왔어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운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글자나 7글자 보시고, 그 다음에 대운 파악하시고, 대운마저 무너진다면, 심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녀나 자녀분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본인이시면 스트레스 관리를, 최대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자,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저 항상 이제 현상과 대응을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가장 제가 별표를 드린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진퇴, 은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관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초년부터 중년 정도까지, 왜냐면 중년까지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일지가 묘하고 사하고 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년까지입니다. 중년까지 반드시 관성의 영향을 크게 받으시는 분들은 진퇴은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그리고 몸을, 자신의 정체를 감출 때와 드러낼 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 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감출 때, 그러니까 잠깐 내가 내 모습을 숨길 때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드러낼 때, 나를 드러낼 때의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높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딱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한테 아주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쫙 놔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진퇴의논을 제가 정말 강조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분들은 어떤 분이죠? 이분들은 항상 전제가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월지에 4-5미를 깔고 계시고, 월지에 4-5미를 깔고 계시고, 월지 옆에, 월지 바로 옆에, 월지 바로 옆에, 그죠? 월지 바로 옆에, 또 4-5미가 있으시다든지, 그죠? 5는 형성이 그러니까 일지로는 형성이 안 되지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4-5미를 깔고 계시다든지, 월지 옆에, 여기서는 이제 5화가 깔려 있죠? 5화가, 월지 옆에, 그죠? 그 다음에 일지는 또 뭐를 깔고 계시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묘목, 일지로는 묘목, 그 다음에 사화, 그 다음 미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천간에는 뭐가 떴었어요?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이지만 정화하고 병화를 띄웠죠. 이런 식으로 된 경우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죠? 최악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대운도 이런 식으로 개해나 임진이 아닌 경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죠. 이게 균형점을 맞춰줄 수 있는 글자들인데, 그러니까 화국을 좀 눌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글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임진이 참 좋죠. 임진이 가장 좋은 글자라고 볼 수 있죠. 갑진도 좋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신금일주분들은 그렇게 안 좋은 경우는 잘 없으실 거예요. 갑진년이라는 세운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자, 어찌됐건 임진하고 갑진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좋고요. 개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해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화국을 잡아주는 게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자,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키워드로 들어오면 진퇴은연입니다. 진퇴은연이 일부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진퇴은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그리고 몸을 잠깐 숨길 때와 내 정체를 드러낼 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이미 나도 모르게가 중요하죠. 나도 모르게 이미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냐면 조직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신금일간 분이 신약하거나 극신약하면 더 힘들어요. 이거는. 왜냐면 신강하면 버티기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버틴다라는 건 신강의 개념이 신강하거나 극신강하면 버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버틴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신강하고 극신강하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버티기는 하는데 스트레스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신강하고 극신강하다고 해서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신강하고 극신강해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쌓이면 폭발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죠? 특히 신금일주 분들은 음간이시기 때문에 음간일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수면 상태도 이렇게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좀 자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가끔. 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자, 진퇴은연을 말씀드리고 일부를 마칠게요. 자, 보세요. 진퇴은연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진퇴은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만큼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일진을 보셔야 됩니다. 일진하고 세운을 반드시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운을 원래는 월운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월운은 원래는 월건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세운, 그죠? 월운, 일진 이 세 개를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운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제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 이런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세요. 일진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일진은 막 별로 무시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왜 하루하루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진 중요합니다. 일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왜 달력에 일진이 왜 써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진짜, 왜냐면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일진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 옛 성현들이, 옛 선조들이 왜 일진 보고 움직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태기를 왜 합니까? 일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럼 자, 제가 일진을 한번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이분들, 자,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자,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묘. 지는 좀 아니니까. 지는 좀 괜찮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는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이런 식으로 인묘, 사오미. 일진이 인묘, 사오미로 떴으면, 일진이 인묘, 사오미로 떴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신금일간 분들, 그러니까 관성에 눌려 있는 분들, 관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 이런 구조로 짜여 있으셔서 관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명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짜여 있어서 관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크신 분들, 혹은 여성의 경우에는 누가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관성이니까. 남편이나 배우자 남편이나 남자친구, 결혼할 상대인 남자친구가 주겠죠. 관성 이런 구조로 짜여 있는 여성분들은 화국에 눌려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신약하다 이러시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직장에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일진 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묘, 사오미로 흘러가는 일진에는 그냥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큰 일을 버리시면 안 돼요. 큰 일을 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을사,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세죠? 그 다음에 갑인, 그죠? 그러니까 화국을 도와주잖아요. 이 갑인이 이렇게 화국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내 관성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스트레스 더 받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중요한 업무 보고를 하신다든지, 그다음 매우 중요한 고객 클라이언트를 만나신다든지,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하신다든지,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기왕이면 어떤 날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해자축으로 가거나 진토가 깔린 임진이나, 그죠? 갑진, 이런 날을 일진으로 택하셔서 움직이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에서 드리는 말씀의 어떤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화국을 쓰시는 분들한테 치료약, 이걸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용신이라는 거는 이 말만 어렵지, 딱 쉽게 얘기하면 치료약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추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수기운이죠. 수기운이죠, 수기운. 수기운이 와줘야, 그때 일진을 보고 수기운이 와주셔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상태에서 내 마음도 좀 넉넉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 일 처리가 가능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다못해 소개팅을 하시더라도, 소개팅 하실 수 있잖아요. 소개팅을 하시더라도 이런 날 잡으시면 안 되죠. 이런 날 관성이 강하게 들어오면,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안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내년을 보시면 내년이 을사, 병호, 정미잖아요. 내년이 그렇잖아요. 을사, 병호. 세 운만 한번 보죠. 한번 같이. 일지는 봤지만, 을사, 병호, 정미. 내년부터 화국이 3년간 지속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신금 일간분으로 태어나셨고, 관성을 강하게 쓰고 계신 분들, 신묘일주, 신사일주, 신미일주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화국이 형성된 게 관성을 강하게 쓰시는 분들이죠. 60대에 들어가셨으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중년 정도까지, 50세 정도 이전까지. 그러면 이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런 국을 짜고 있고, 화국을 짜고 있고, 신묘일주, 신사일주, 신미일주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일진을 잘 선택하셔서 진퇴은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야 조직 생활도 편하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어요. 건강 특히. 내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가 안 좋아지실 수 있냐면 폐하고 기관지 안 좋아지실 수 있고 소화계에도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고
그다음에 골격계, 그죠? 골격계, 뼈나 이렇게 치아 쪽, 관절 이런 쪽이 안 좋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건강 쪽은.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죠. 음, 미리미리 좀 건강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죠. 예를 들면 뭐 골격계에서 만약에 허리가 통증이 지금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걷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허리에 좋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3년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신금일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계신 세 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게다가 덧붙여서 더 중요한 전제가 뭐죠? 월지가 제가 세 번 강조하지만, 월지 옆에 최소 두 글자가 뭐로 돼 있어야 돼요? 화기운으로 딱 구조가 딱 짜여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모든 설명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월지가 중요한 겁니다. 월지 포함해서 두 글자가 이렇게 딱 연속해서 붙어 있으면, 특히 초년부터 이렇게 딱 붙어서 들어오면, 화국으로 붙어서 들어오면 이 세 분들은 힘들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진퇴은연을 잘 하셔야 되고, 진퇴은연을 잘 하신다는 건 수기운을 택해서 일진을 보셔서 태기를 잘 하셔서 어떤 중요한 업무 처리나 어떤 중요한 만남 그런 것도 하시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지금 제가 되게 힘주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들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내년에 건강관리 측면 그것도 잘 관리하실 수가 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들어봐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신금일간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히 오늘은 제가 이 구조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화국을 짜고 계시고 신묘일주, 신사일주, 그 다음에 신미일주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관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특히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때문에 힘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힘드실 수 있고, 동시에 자식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식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관성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 신금일주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화국을 강하게 짜고 계신 신금일주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분들처럼 정직하고 정도를 걷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조금 편하게 생각하세요.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죠? 한마디로 이 꼴 저 꼴 다양한 꼬라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른 그 상대방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좀 속상하고 힘드실 때마다,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마다 진짜 이 꼴 저 꼴 다양한 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 세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겨주시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좀 유연하게 좀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최대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마음이 짠하고 그런 걸 제가 자주 보는데,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하세요, 신금일주분들은. 그렇죠. 특히 이렇게 화국을 강하게 짜신 분들은 책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양쪽 어깨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삶의 부담을 얹고 계신데, 그냥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다 정직하고 정도만 걷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좀 뭐랄까요, 마음을 최대한 편하게 갖는 쪽으로 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테두리 아니라면 큰 상관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 신금일주분들한테 그 완결성을 지키려고 스스로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특히 관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관성을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 왼쪽 세 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월지하고 오른쪽 글자가 지금 받쳐주고 천간까지 받쳐준 상황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한정지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나머지의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행복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좀 즐겁게, 그죠? 좀 재미나게 이런 식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금일주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마지막이지만 또 드리고, 저한테 상당히 많은 응원이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많은 호응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한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많은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내 사주를 정말 제대로 봐서, 그 어떤 대응을 내가 한번 잘해서 내 인생, 뭐 최대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정리하고 정성껏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또 추후에 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